어떤 가족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집 문을 닫고 나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7세의 김순덕 할머니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어느 주말 아들의 집에서 상상도 못한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바로 14세의 손녀 지은이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아이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수유동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는 봄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77세의 김순덕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보라색 카디건을 단정히 여미고 있었습니다. 흰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그녀의 얼굴에는 손녀를 만날 기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상하네. 진우가 왜 갑자기 오라고 했을까? 순덕 할머니는 허리띠에 작은 가방을 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소 아들 진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할 뿐 갑작스럽게 집에 오라고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덕 할머니를 보고 계단에서 마주친 이웃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순덕아, 어디 가는 길이구나. 옷도 곱게 차려입고. 아들 집에 가려고요. 며칠 전부터 연락이 뜸했는데 갑자기 오늘 꼭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좋겠다. 손녀 지은이 많이 컸겠네. 벌써 중학생이라며? 그럼요. 작년에 중학교 들어갔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도 하고. 순덕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지은이에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던 것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때 지은이가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 그래도 조심하세요. 할머니가 아프시면 안 돼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145번 버스를 기다리며 순덕 할머니는 가방 속을 확인했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약과 진우가 즐겨 먹던 어릴 적 추억의 엿, 그리고 며느리 미경이를 위한 건강차까지. 언제나 그랬듯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은 순덕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우야, 지금 버스 탔어. 1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어머니.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평소보다 딱딱한 문체였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 후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버스에서 내린 순덕 할머니는 익숙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 6개 동이 서 있는 조용한 단지였습니다. 진우가 결혼하고 이곳으로 이사 온 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파트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더욱이 진우가 사는 백이동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번호판을 자세히 보니 렌터카였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온 건가?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하려 했지만 평소와 달리 경비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7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가 평소보다 어둡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광등 몇 개가 꺼져 있었고 무엇보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TV 소리나 생활 소음이 들렸을 텐데 오늘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705호 앞에 선 순덕 할머니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기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문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 지은이가 뛰어나와 할머니 하고 외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나타났지만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36세의 진우는 키 175cm의 단단한 체격에 늘 밝은 미소를 지었던 아들이었는데 오늘은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 대신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응, 진우야. 갑자기 오라고 해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요. 진우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의 가방을 받아들고 어머니, 무거우셨죠? 하며 웃었을 텐데 오늘은 서둘러 문을 열어주기만 했습니다. 지은이는 어디 있어? 목소리가 안 들리네. 안에 있어요. 숙제하고 있어서. 들어오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순덕 할머니는 집안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은이의 웃음소리와 TV 소리로 활기찼을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더욱이 거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어서 낮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순덕 할머니는 즉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음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는 소파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평소의 밝고 활기찬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34세의 미경이는 키 162cm의 단정한 체형에 늘 환한 미소를 지었던 며느리였는데 오늘은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미경이는 일어나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눈가에 멍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을 순덕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응, 미경아.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눈가에 그건 뭐야? 다쳤어? 순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니 미경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화장품 알레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40년 넘게 여자로 살아온 경험으로 그것이 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일단 내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은이는 어디 있어?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미경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계속 현관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들어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지은이 방으로 향하려는 순간 진우가 급히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지금 중요한 시험 공부 중이에요. 중간고사가 다음 주라서. 나중에 보시는 게. 잠깐만 얼굴이라도 봐야지. 할머니가 왔는데. 정말 중요한 공부라서요.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할머니가 고집을 부리자 진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방문이 살짝 열리며 작은 얼굴이 내밀었습니다. 14세의 지은이는 키 158cm의 또래보다 키가 큰 아이였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여위어 보였습니다. 동그랗고 맑았던 눈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고
뺨도 많이 홀쭉해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지은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고 떨렸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왔어. 순덕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내밀자 지은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지은이가 할머니를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밝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지은이 보고 싶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말랐어? 밥 잘 안 먹었니? 아니에요. 잘 먹었어요. 지은이는 대답했지만 할머니를 아는 채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일찍 가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할머니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일찍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진우가 다가와서 지은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공부하러 들어가. 아빠, 빨리 들어가라고. 진우의 목소리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강압적인 톤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진우야, 지은이한테 왜 그래? 할머니 왔는데 좀 더 얘기하게 해줘도 되잖아. 어머니,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서요. 성적이 떨어지면 고등학교 진학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아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40년 넘게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의 감으로 진우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앉으니 미경이가 차를 타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차 드릴까요? 아무거나 괜찮아. 미경아, 그런데 너 정말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네,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미경이는 부엌으로 향했지만 차를 우리는 손이 계속 떨리는 것을 순덕 할머니는 볼 수 있었습니다. 컵을 들다가 놓치기도 하고 설탕을 넣으려다가 쏟기도 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금방 할게요. 그런데 부엌에서 차를 우리던 미경이가 갑자기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왜? 무슨 일이야? 순덕 할머니가 급히 일어나자 미경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데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보니 미경이의 손목에 화상 자국이 있었고 그것도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며칠 된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이 상처는 언제 생긴 거야? 며칠 전에. 요리하다가. 이게 요리하다 생긴 상처가 아니야. 누가 그랬어? 미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해봐. 누가 너를 때렸어? 그 순간 진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진우야, 미경이 손목에 상처가 있는데. 아, 그거요? 며칠 전에 실수로 문에 끼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경이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풍성하고 정성스럽게 차려졌을 밥상이 오늘은 초라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김몇장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이게 다야? 평소에 이렇게 드시나? 순덕 할머니가 물으니 미경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어서. 하지만 진우의 표정을 보니 그것도 거짓말 같았습니다. 아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에 순덕 할머니는 계속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진우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고 미경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도 불러서 같이 먹자. 어머니, 지은이는 도시락 싸줬어요. 공부하면서 먹는다고. 그래도 할머니 왔는데 같이 먹어야지. 순덕 할머니가 고집하자 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시험이 중요해도 할머니와의 시간도 중요하지 않나? 그때 갑자기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확인한 진우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잠깐만요. 진우는 급히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다급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진우가 요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요? 직장 일이 힘든가? 아니면 다른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미경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란다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에. 전화를 끊고 들어온 진우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누구였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하지만 오늘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넘어갔습니다. 식사 후 순덕 할머니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방 앞을 지나가다가 바닥에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몸을 숙여 쪽지를 주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지은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나쁜 사람들이 와요. 아빠가 큰 빚을 졌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순덕 할머니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손녀를 키우며 쌓인 경험으로 이것이 장난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순덕 할머니는 쪽지를 다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지은이의 글씨가 평소보다 흘려 쓰여 있었고 연필 자국도 진해서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큰 빚을 졌다고. 나쁜 사람들이 온다고. 순덕 할머니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우가 도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용돈을 달라고 하는 횟수가 늘어났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거실로 돌아가는 길에 부엌 쪽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우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오셨으니까. 네, 돈은 확실히 나올 겁니다. 순덕 할머니는 몸을 벽에 숨기고 더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약도. 네, 차에 잘 타셔야죠. 이 말을 들은 순덕 할머니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약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잘 타셔야 한다는 말도 불길했습니다. 설마 나를? 순덕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냉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황하면 지은이와 미경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할머니를 보고 진우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차라도 한 잔 더 드실까요? 아니야, 괜찮다. 할머니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손이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때 지은이가 방에서 나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지은이가 작은 종이봉지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 드시는 혈압약이에요. 집에 놓고 오신 것 같아서. 순덕 할머니는 봉지를 받아들고 지은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간절한 신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눈빛으로 빨리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할머니는 봉지를 가방에 넣으며 지은이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가 작은 편지를 할머니 손에 밀어 넣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미경이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이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순덕 할머니는 슬슬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오늘 일찍 자려고. 어머니, 저녁같이 드시고 가세요.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빨리 떠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다. 왜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진우가 조금 강하게 말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어조에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좀 더 계시죠. 지은이도 시험 공부 끝나면 할머니랑 얘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미경이도 애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순덕 할머니는 그녀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 지은이 공부도 해야 하고. 할머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진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려고요? 응,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딩동 딩동 계속해서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진우와 미경이의 얼굴이 동시에 새하얘졌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진우가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하지만 진우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좀 더 계세요. 택배 받고. 아니야, 난 먼저 갈게. 순덕 할머니가 현관으로 향하자 진우가 급히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왜? 그냥.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순덕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지은이의 경고가 사실이라는 것을. 초인종은 계속 울렸고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안에 있는 거 아는데 왜 안 나와요? 남자의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택배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어쩔 수 없이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김진우 씨 맞죠? 약속 시간 지났는데요. 순덕 할머니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불길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요? 그럼 더 좋네요. 같이 나오세요. 문 밖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진우가 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고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미경이는 소파에서 벌벌 떨고 있었고 지은이 방에서는 조용한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야. 순덕 할머니가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이 사람들이 누구니? 그냥 회사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의 거짓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야, 어머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너 빚졌지? 진우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졌어? 그게
문 밖에서 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나와요. 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때 지은이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지은아. 지은이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나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이제 할머니를 팔려고 해요. 순덕 할머니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할머니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지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급히 지은이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지은아, 방에 들어가. 싫어. 할머니를 지킬 거야.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던 것입니다. 키 큰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들은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 옷을 입었으며 전형적인 사채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진우 씨, 약속 시간 한참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어머니시군요. 반갑습니다. 그중 한 명이 순덕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저희한테 큰 신세를 지고 계세요. 얼마나 졌는데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이자까지 합치면 8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순덕 할머니는 그 액수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합쳐도 그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할머니를 담보로 하면 된다고. 담보라고요? 할머니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순덕 할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보험을 들고 자신에게 사고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선택권이 없어요. 아드님이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때 지은이가 다시 할머니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우리 할머니 건드리지 마세요. 이 아이 귀엽네. 할머니 아니면 이 아이로 해도 되고. 그 말에 미경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이는 안 돼요. 지은이만은. 그럼 할머니가 협조하셔야죠. 상황이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지금 당황하면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알겠어요. 얘기를 해봅시다. 할머니. 지은이가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순덕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계속 집에 머물며 순덕 할머니를 감시했습니다. 핸드폰도 빼앗겼고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중국집에서 시킨 짜장면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겁게 먹었을 음식이지만 오늘은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친절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배가 안 고파요. 그래도 드셔야죠.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할머니 곁에 앉아 있으려 했지만 사채업자들이 떼어놓았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공부해야지. 어른들 일에 끼어들면 안 돼. 밤 9시가 되자 사채업자들은 진우와 함께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없는 동안 절대 밖에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감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미경이와 지은이 그리고 순덕 할머니만 남겨졌습니다. 집안은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미경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진우가 언제부터 도박을 했어? 한 2년 전부터요. 처음엔 복권 같은 거였는데 점점 커졌어요. 미경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제가 약해서. 미경아, 내 잘못이 아니야. 지은이도 다가와 할머니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지은아, 할머니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순덕 할머니도 막막했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평생 모은 돈을 다 합쳐도 1천만 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밤 11시 진우가 돌아왔습니다. 사채업자들과 함께였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서명해 주세요. 이게 뭐야? 보험 서류.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끝나요. 순덕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수익자는 진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서명하면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지? 어머니, 솔직히 말해봐.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채업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죽으면 안 돼요. 지은아, 울지 마. 할머니가 손녀를 달랬습니다. 빨리 서명하세요. 더 늦으면 이자가 더 붙어요. 사채업자가 재촉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이가 준 편지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지은이가 준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드시는 약도 바뀌었어요. 정신이 흐려지는 약으로 바꿨대요. 순덕 할머니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지럽고 기억이 흐릿했던 것이 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지은이가 준 혈압약은? 할머니는 가방 속 종이봉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지은이가 진짜 약으로 바꿔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빨리 서명하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머리가 좀 어지러워서. 약 드세요. 머리가 맑아질 거예요. 사채업자가 물과 함께 약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그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몰래 버렸습니다. 몇 분 후 순덕 할머니는 정신을 잃은 척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진우가 놀라서 흔들었습니다. 약이 너무 센가 보네. 내일 아침에 깨어나면 서명받죠. 사채업자들은 순덕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방 밖에서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정신이 말짱했습니다.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거실에서 잠들었고 진우도 자신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방으로 갔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쉿, 조용히. 지은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지은아,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떻게 해요? 핸드폰도 없는데. 방법이 있어. 순덕 할머니는 지은이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지은이의 학용품 중에 있던 작은 칼로 방충망을 뜯고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젊을 때 그런 일 많이 했어. 7층이었지만 베란다 사이의 거리는 1미터 정도였습니다. 조심하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지은아, 할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순덕 할머니는 베란다 창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7층 높이가 아찔했지만 손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베란다 난간을 넘어 옆집 베란다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옆집 베란다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조용히 들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옆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여행을 간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찾아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저희 손녀가 위험해요.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아들이 사채업자들과 함께 저를 죽이려고 해요. 보험금을 노리고. 할머니, 지금 어디 계신가요? 노원구 상계동. 그린 아파트 102동 705호 옆집이에요. 경찰은 즉시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다시 베란다를 통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할머니가 없어진 것을 알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뒷문으로 도망가자. 하지만 아파트에는 뒷문이 없었습니다. 결국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4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김순덕 할머니 계신가요? 여기 있어요. 순덕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지은이와 미경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지은아. 경찰은 사채업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진우도 함께 연행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우야. 순덕 할머니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우는 2년 전부터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었고 집까지 담보로 잡힌 상태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처음에는 이자만 받으려 했지만 진우가 계속 돈을 못 갚자 보험 사기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순덕 할머니의 약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혈압약 대신 신경안정제를 줘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지은이가 눈치채고 진짜 약으로 바꿔뒀네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할머니를 구한 거네. 순덕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재판에서 진우는 사기 미수와 감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미경이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진우와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우를 말렸어야 했는데. 미경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지은이와 함께 새 시작을 해. 지은이는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미경이도 근처로 이사를 와서 자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우리 지은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어. 할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은아, 내가 할머니에게 편지를 줘서 알았잖아. 너도 용감했어. 순덕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6개월 후 순덕 할머니와 지은이는 작지만 따뜻한 새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고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미경이는 카페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할머니와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새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미경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즐겁게 걸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지은이.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출소하면 새 사람이 되어 돌아가겠습니다. 지은이와 미경이에게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순덕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이었지만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편지예요? 응. 아빠도 언젠가는 달라질까요? 글쎄.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1년이 지나고 순덕 할머니는 지역 노인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도왔습니다. 할머니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서는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요. 순덕 할머니의 경험담은 많은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가족에게 학대받거나 사기당하는 노인들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겠어요. 지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머니를 도우며 성숙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할머니, 저 커서 경찰관이 될래요. 왜?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순덕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2년 후 진우가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의 만남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순덕 할머니는 솔직했습니다. 아들이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지은이도 아버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82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정말로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꿈을 이뤘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가 훌륭하게 자랐구나. 미경이는 카페 사장이 되었고 새로운 사랑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이었고 지은이와도 잘 지냈습니다. 진우는 5년간 성실하게 살며 조금씩 가족들의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순덕 할머니는 지은이와 함께 그때 일을 회상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웠죠?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너를 잃을 뻔했다는 거야. 저도 할머니를 잃을 뻔해서 정말 무서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그때 할머니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하지 마. 이제 우리는 안전하니까. 맞아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해 겨울, 순덕 할머니는 지역신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강요받으면 안 됩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인터뷰는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의 상담을 해주고 때로는 경찰이나 사회복지사와 연결해주기도 했습니다. 순덕 할머니 덕분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이용하려 할 때 할머니 이야기를 떠올리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의 경찰관이 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할머니와 함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지은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도 힘이 난다. 어느 봄날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순덕 할머니, 지은이, 그리고 미경이는 함께 피크닉을 했습니다. 어머님, 5년 전을 생각하면 정말 꿈 같아요. 그러게. 그때는 어떻게 될 줄 몰랐는데.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우리 모두 구해주셨어요. 세 사람은 잔디밭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아, 대학 생활은 어때? 재밌어요, 엄마. 특히 범죄 심리학 수업이 정말 흥미로워요. 우리 지은이가 훌륭한 경찰관이 될 것 같아. 순덕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우였습니다. 혼자서 벤치에 앉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저기 있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오라고 할까?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진우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거만하거나 급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가족들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진정한 뉘우침이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급할 건 없지. 지금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 순덕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앉아 있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순덕 할머니는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그 무서웠던 밤을 생각하며 지금의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지은이가 다가왔습니다. 별 보고 있어. 예뻐요. 그래. 어둠이 깊어야 별이 더 밝게 보이는 거야. 순덕 할머니는 손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할머니, 그때 할머니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너 같은 소중한 손녀를 지켜야 했으니까. 저도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고마워, 지은아.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5년이 지났다. 그때의 공포와 절망이 이제는 희미한 기억이 되었다. 지은이는 훌륭하게 자랐고 미경이도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 진우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나는 틀렸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린 사람이 가장 큰 용기를 보여주기도 한다. 내 남은 인생은 지은이와 함께,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순덕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지은이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우리 지은이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내야지.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상담을 하던 중 순덕 할머니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순덕 할머니, 제 아들도 저를 이용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서우시겠지만 용기를 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순덕 할머니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요. 하지만 내 아들인데. 그래서 더욱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며칠 후 그 할머니도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다행입니다. 이제 평안하게 사세요. 순덕 할머니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용기 있는 할머니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TV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순덕 할머니는 TV에 출연해서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방송 후 전국에서 감사 인사와 상담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유명인이 되셨어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명한 건 중요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 몇 년이 더 지나고 지은이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정말로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경찰관 됐어요. 우리 지은이 정말 자랑스럽다. 지은이는 가정폭력 전담팀에 배정되어 순덕 할머니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준 용기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 지은아. 내가 있어서 세상이 더 따뜻해질 거야. 진우는 10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진정으로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진우야. 지은이에게도 미안하고 미경이에게도 미안해요. 순덕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40대 중반이 된 진우의 얼굴에는 진정한 뉘우침과 성숙함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구나. 네, 정말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지은이도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아빠, 저도 이제 어른이 됐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새로 시작해요. 미경이는 재혼을 했지만 진우와도 친구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해 추석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순덕 할머니, 지은이, 미경이와 새 남편 그리고 진우까지. 할머니, 온 가족이 모이니까 좋네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다시 모였구나. 순덕 할머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이제 우리는 모두 행복하니까. 저녁 식사 후 순덕 할머니와 지은이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게.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이야. 할머니 덕분에 우리 모두 성장할 수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이제 90세가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의 봉사활동도 계속했고 지은이는 경찰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순덕 할머니는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떠나더라도 너는 계속 사람들을 도와줘야 해.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떠날 날이 올 거 아니야. 지은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 사람들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지은아. 그로부터 몇 년 후 순덕 할머니는 92세의 나이로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순간까지 지은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순덕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할머니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모두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순덕 할머니 덕분에 제가 새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용기를 평생 잊지 않겠어요. 지은이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였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경찰관으로 계속 일하며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가 원하시던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순덕 할머니와 지은이는 서로를 구원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린 사람이 가장 큰 용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새로운 용기를 배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눈감아서는 안 되며, 진짜 가족은 결국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위험에 처한 가족을 위해 어떤 용기를 낼 수 있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